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까 홍석준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 대표보다는 더 진일보한 사과성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각자 갈 길 가기로 한 거 아닌가.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당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이제 당의 투톱인데 이 투톱이 반드시 의견을 한 목소리 원보이스만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미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태도에서 그리고 방향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목소리가 나듯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원내 상황, 즉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를 높인 상태고 또 실제적으로 어제 25명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사과 성명을 하면서 이런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본인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1주년에 담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논을 한 후에 본인의 어떤 성명을 냈는데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좀 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과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그러나 방향은 크게 보면 저는 같은 그런 어떤 보이스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냈다고 봅니다. 방향은 크게 보면 같다라고 했는데 상대당의 김유정 의원님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방향이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이른바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 뭐 국합, 배드캅 그 역할 분담을 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한 건가?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당대표가 그런 식의 계엄 1년의 메시지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 통감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다 또 SNS상에 메시지를 내고 25명의 의원들은 거기에는 보니까 소장파나 뭐 소위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고 특히 PK 지역 의원들도 들어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산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소위 얼굴인 당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어제 당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과 더불어서 여전히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저는 그 국민의힘 당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기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 하더라도 2018년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표 떨어지니까 지원 유세를 거부했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로 가더라도 전혀 어색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꾼 이래로 그냥 당대표 체제보다 비대위로 있었던 시절이 훨씬 많고 비대위원장 8명에 당대표 4명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뉴노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도. 어제 장동혁 대표는 옹호성 발언을 했지만 의원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각자의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라고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글을 또 별개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이런 걸 보면 소위 노선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각자 갈 길 가는 양상이 더 짙어질 거라고 보세요? 보통 노선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정말 어떤 철학적 그 사상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형이상학적인 이유에서 이제 갈릴 때 노선투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그냥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은 지키느냐 아니면
기초적인 상식까지 깡그리 무시하느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노선 투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지금 상황과는 안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예. 워낙 얼마 안 남고 다른 대안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 8명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바꾼 이후에 비대위원장 8명이 거쳐갔습니다만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들 국민들께서 얼마나 변화했다고 받아주실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웬만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 정도면 그 지방선거까지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광준. 예. 네, 점점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준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붕괴 가능성? 일단 노선 투쟁과 관련해서는 예. 분명한 노선 투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우리 당에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강성 지지자들을 잘 결집시켜서 그 후에 어떤 전략이든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일군의 무리가 있고 다른 한 분은 어떻게든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세력 간의 균형이 있었고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전자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 직전에 뭐 대표를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자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노선 투쟁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이든 그런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선 투쟁은 언제 본격화되느냐?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는 거죠. 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자치단체장 소속 인사들은 본인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봉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파열음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짧게요. 예, 김희정, 김영남 의원님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당을 걱정해 주신 건 좋은데 그거는 좀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홍준표 당시 대표 때는 홍준표 전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금 1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악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오는데 지난번처럼 뭐 오지 마라 그런 어떤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당 내외 상황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